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원발입니다. 제가 오늘은 배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우 이원발로 소개를 했습니다. 배우 이원발. 오늘부터 저는 저의 배우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배우 인생만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배우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제 경험적인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의 경험적인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에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실제 배우로서 뭐 무대 연기나 드라마 연기를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똑같으니까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들려줄 수는 없을 것이고요. 몇 부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누어서 이렇게 펼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바람이 있다면 배우를 꿈꾸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시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향은요, 충청남도 논산시 양천면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업을 위해서 대전 시내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어려운 살림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이사를 많이 다닙니다. 초등학교를 4개 학교나 다녔으니까 이사를 꽤 다닌 거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5, 6학년 때에 저희 대거모 할머니 댁이 이제 대전 그 대흥동에서 동방노트라고 당시에 꽤 유명한 노트 공장이었었는데, 우리 집이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우리 7 식구 그냥 와서 살으라고 공장 한 켠에 방을 내줘서 7 식구가 살았습니다. 예.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TV가 참 귀했었습니다. 그 귀한 TV가 우리 대구모 할머니 댁에는 있었던 거예요. 부자였으니까요. 예. 당시에요, 여로라는 KBS 일일 연속곡이 있었는데 그 연속곡을 할 때면 온 국민이 그 연속곡 보느라고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유명한 연속곡이었어요. 이제 그 연속곡을 할 시간이 되면 우리 대구모 할머니 댁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저는 단연코 1순위 시청자였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 장손이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저를 무척 챙기셨어요. 네. 이제 그렇게 연속곡을 통해서 청소년 시절에 드라마를 접하면서 이제 희노애락의 정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걸 기화로 뭐 용돈만 생기면 이제 혼자 영화관도 찾아서 많이 보았고요. 또 그런데 운 좋게도 그 즈음에 저희 삼촌 한 분이 이제 극장 간판을 그리는 분이 있었는데, 동네 자유극장이라고 영화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간판 그리는 후문으로 수시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봤던 영화 또 보고, 새로 영화 들어오면 또 보고, 이제 그렇게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성장을 했어요, 제가. 뭐 그런데 그때 뭐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자랐는데도 배우의 꿈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고등학교를 입학을 못하고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마산에 사셨는데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사업도 같이 하셨어요. 병원에 그 엑스레이 필름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셨었는데, 이제 작은아버지 권유로 일단 학업을 1년 쉬고 마산 내려와서 학원 다니면서 작은아버지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예.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학비는 작은아버지가 대주겠느라고 제의를 하셔서 그 어린 나이에 마산을 내려가 사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 뭐 경상남도 구석구석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엑스레이 필름을 배달하고 영업하고 했던 경험이 뭐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1년을 마산에 있다가 올라와서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죠. 뭐 졸업할 당시에도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대학 갈 형편도 안 되고, 또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사회 경험이 있으니까 대학은 일단 접고 사회생활을 해보겠다고 이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뭐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뭐 일저일 찾아보는데 도대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뭐 계획성 없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명동 쪽을 걷고 있는데
포스터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중앙배우전문학원 모집 포스터였어요. 순간 내 몸에 전율이 싹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 TV를 통해서 영화관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울고 웃던 그 아련한 기억들이 막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이게 내가 찾던 거였어. 그래서 저의 배우 인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중앙배우전문학원은요 1년 과정이었어요. 그 고인 되신 그 신성일 선생을 비롯해서 뭐 유명한 배우분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시켰던 곳입니다. 지금이야 뭐 연기학원들 수없이 많이 있고 뭐 대학들도 연극영화과 거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요 연기 전문학원이 거의 없었어요. 유일한 곳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전통 있는 학원으로 평가가 되는 곳이었고 또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뭐 가르치는 수준도 꽤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연기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밥을 안 먹어도 좋았고요. 배도 안 고팠어요. 당시에 인천에서 자취를 하는데 사촌한테 얹혀서 이제 지냈었는데 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하루에 라면 한 개씩 끓여가면서 일주일을 버티기도 했었습니다. 한참 먹을라 했는데 그런데 배가 안 고팠어요. 연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연기 배우는 그 재미에 빠져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얼마나 연기에 집중하며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배워도요, 집중력을 얼만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당시엔 몰랐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그런 거였더라고. 그런 열정을 다른 분들도 보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강사였던 분 중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극단 대하 대부셨고 연극 연출 가셨던 김한수 선생이라고, 그분한테 내가 졸업하기도 전에 스카웃 돼가지고 코르자크 박사와 그의 고아들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 코르자크 박사 역을 맡게 됩니다. 그냥 대충 주인공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극을 내가 주도해서 끌고 가는 완벽한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 한참 젊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든 역을, 그것도 소극장도 아니고 세실극장이라고 중극장에서 하는 연극에 그 큰 배역을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그 열정으로는 어떤 걸 맡겨도 못할 게 없었죠.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지금 와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무대에서 헌신을 다해 연기했던 모습에 관객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고 배워라.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라. 그러면 주위에 누군가에게 그 모습은 보이고 각인되어진다. 그리고 배우로서 꼭 가슴속에 담아야 할 말은 배우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것이다.